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황금 비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요. 몇십억을 딱 내면 영주권을 거의 프리패스로 살 수 있는 슈퍼 리치들만의 비상 탈출권입니다. 원래는 아는 사람들만 알던 그들만의 비밀이었는데 이게 세상에 알려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2016년 모두가 설마 되겠어 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덜컥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입니다. 그때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싶었던 미국의 부자들이 너도 나도 이민 가겠다며 알아본 곳이 바로 뉴질랜드였고 이 황금 비자의 존재가 수면 위에 떠올랐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2025년 트럼프 2기가 현실이 되면서 또다시 부자들의 뉴질랜드행 러시가 시작됐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안 그래도 여기저기 전쟁이다, 갈등이다, 시끄러운데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리더가 하필 트럼프라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정작 이 트럼프 피해 탈출하기 계획의 판을 제일 먼저 짜고 길을 닦아놓은 선구자가 바로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실리콘밸리의 큰형님 피터 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대체 왜 모두가 더 높은 기술, 더 많은 돈을 향해 달려갈 때 그는 왜 혼자 지구 반대편 외딴 섬에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었던 걸까요? 이건 그냥 부자들이 호화 별장을 짓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 위에 서서 국가를 쇼핑하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들만의 지구 탈출 시나리오. 오늘 그 소름 돋는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의혹의 시작은 피터 틸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손에 넣는 과정 그 자체가 그냥 미스터리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이민 절차가 아니었어요. 거의 국가를 상대로 벌인 첩보 작전 같았죠. 제일 기가 막힌 건 숫자입니다. 2011년에 피터 틸이 뉴질랜드 땅을 밟은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단 12일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따려면 며칠이 필요할까요? 무려 1350일. 아니 3년 8개월을 꼬박 채워야 하는 걸 단 2주도 안 돼서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당시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피터 틸은 앞으로 뉴질랜드의 훌륭한 홍보대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이 수상한 거래는 무려 6년 동안이나 1급 비밀 도장이 꽝 찍혀 있었죠. 근데 여러분, 비밀은 영원할 수 없잖아요. 이 추악한 거래의 증거가 바로 정부 내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틸에게 시민권을 내준 바로 다음 장관이었던 피터 던이라는 사람이 의회에서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제가 서류를 다 봤는데요. 틸한테 시민권을 내줄 합리적인 이유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였다면요? 이거 무조건 거절합니다.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국가가 억망장자 한 명 쫓아고 법과 원칙을 그냥 갖다 버렸다는 말이죠. 결국 피터 틸의 시민권은 국가에 대한 어떤 기여나 애국심의 대가가 아니라 그냥 돈으로 사들인 유령 신분증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법적인 방패막이 즉 뉴질랜드인이라는 신분을 손에 넣은 피터 틸.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바로 진짜 최후의 요새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가 찜한 곳은 신들의 정원이라 불리는 뉴질랜드 와나카 호숫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축구장 270개를 합친 크기 약 58만 평의 땅을 그냥 단숨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내놓은 건축 계획안은 전 세계를 그냥 헉 소리 나게 만들었어요. 세계적인 건축가 켄고 쿠마가 설계를 맡았는데 이건 무슨 예술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길이만 33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건물은 밖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게 주변 언덕이랑 완전히 한 몸이 되는 완벽한 스텔스 건축물이었던 거죠. 마치 영화에 나온 비밀기지처럼요. 안에는 스파, 영화관은 물론이고 선택받은 30명이 함께 살 수 있는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이게 별장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인류에게 무슨 큰일이 터졌을 때 자기들끼리 살아남기 위한 노아의 방주였던 겁니다. 물론 이 계획 너무 황당해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일단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억망장자의 시간은 우리랑 다르게 흘러요. 틸은 땅을 팔지도 계획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돈의 성벽 뒤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잠잠해지고 자신의 요새를 완성할 바로 그날을 말이죠. 그들만의 비밀 입장권, 황금 여권.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세상에 좋은 나라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뉴질랜드였을까요? 그냥 경치가 좋아서? 에이 설마요. 여기에는 아주 칼 같은 계산이 깔려 있어요. 한 과학 저널에서 인류 문명이 싹 다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봤어요. 그때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바로 뉴질랜드를 콕 집었습니다. 왜냐? 사방이 바다로 막힌 섬이라 밖에서 쳐들어오기 힘들고 땅이 워낙 좋아서 먹고 사는 걱정이 없죠. 게다가 험준한 산맥은 그 자체로 천의 방어막이 되어주니까요. 피터 틸이 벙커를 지으려던 와나카는 그야말로 요새 안에 요새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계산기 열심히 두드려서 찾아낸 인류 최후의 피난처 서바이벌 존의 정체였던 겁니다. 그럼 이 최후의 피난처로 들어가는 비밀 입장권은 뭐냐? 바로 앞서 말씀드린 돈으로 시민권을 사는 바로 황금 비자입니다. 뉴질랜드에는 액티브 인베스트 플러스라는 기가 막힌 비자 제도가 있어요. 최소 500만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사실상 영주권을 주는 건데요.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최소 체류 기간이에요. 4년의 투자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 얼마나 머물러야 할까요? 단 117일. 1년도 아니고 4년 합쳐서 117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민인가요? 아니죠. 이건 그냥 비상 상황에 쓰려고 탈출용 낙하산 하나 미리 사두는 거랑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돈잔치 벌이다가 전쟁, 전염병, 기후재앙 같은 끔찍한 일이 빵 터지면 그때 이 황금 티켓을 딱 꺼내 들고 유유히 뉴질랜드행 비행기에 오르는 거죠. 결국 피터 틸은 이 시스템의 허점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다른 억망장자들을 위해 길을 터준 퍼스트 펭귄이었던 겁니다. 그거 활짝 열어젖힌 그 문으로 지금 전 세계의 부자들이 뉴질랜드로 몰려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대체 뭘 받길래 이렇게까지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트럼프 2기라는 이름의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이건 뭐 바이든이 좋아, 트럼프가 좋아 같은 이게 정치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트럼프 2기는 미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그라운드 제로, 즉 폭심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지켜주던 운동장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죠.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트럼프가 그냥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경쟁적 권위주의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멀쩡하게 투표도 하고 다 하는데 알고 보니 법, 검찰, 경찰 같은 국가기관이 전부 다 한 사람을 위한 개인 비서가 돼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그냥 싹 다 잡아넣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법이 오늘 아침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세상. 그 끝은 뭘까요? 바로 내전 수준의 사회 혼란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머릿속에 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심지어 예전에는 트럼프를 엄청 지지했던 월가의 거물들마저 요즘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억망장자 투자자 빌 에크먼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두고 스스로 불러올 경제 핵겨울이라며 저주를 퍼부었고, 공화당의 오랜 돈줄이었던 켄 랭고는 아예 미친 소리 집어치워라며 고개를 저었죠. 이건 이념 싸움이 아니라 게임 규칙 자체가 파괴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인 겁니다. 하지만 억망장자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트럼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트럼프는 거대한 재앙을 몰고 올 퍼펙트 스톰의 첫 번째 바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평선 너머에 몰려오는 인류 문명을 통째로 집어삼킬 4개의 거대 폭풍을 똑똑히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폭풍은 바이러스의 대습격. 코로나19는 그냥 지나가는 가랑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대비하는 건 질병 X라는 이름의 생물학적 허리케인입니다.
코로나의 전파력에 에볼라의 치사율을 합친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괴물 바이러스죠. 벙커에 최첨단 의료시설을 까는 이유는 다음 폭풍이 닥쳤을 때 국가 시스템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그들만의 섬뜩한 예보를 믿기 때문이죠. 두 번째 폭풍은 핵전쟁의 먹구름. 트럼프 2기가 불러올 규칙 없는 세계에서는 여기저기 피어오른 작은 분쟁의 먹구름이 순식간에 합쳐져 강대국 간의 핵전쟁이라는 거대한 내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피터 틸이 굳이 뉴질랜드를 택한 이유도 북반구에 핵폭탄이라는 번개가 내리쳐도 그 직접적인 비를 피할 수 있는 최후의 방공호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폭풍은 AI라는 이름의 쓰나미. 이건 특히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만든, 그래서 더 잘 아는 공포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일으킨 거대한 기술의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죠. 오픈 AI의 샘 알트먼처럼 AI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AI 개발에 미친 듯이 속도를 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 기술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심지어 개인 벙커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거 완전히 코미디 아닌가요? 자신들이 일으킨 쓰나미가 모든 걸 집어삼키기 전에 자기들만 살아남을 고지대로 대피하겠다는 소름 돋는 속셈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폭풍은 이 모든 재앙의 배경이 되는 기후재앙이라는 거대한 저기압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진짜 행동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깊은 비관론이죠. 벙커 안에 거대한 수경 재배 농장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머지않아 땅 위에서는 더 이상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영원한 장마가 올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이고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 혼자 도망치기일까요? 작가 더글러스 러시코프는 이들의 정신 세계를 더 마인드셋이라는 한 단어로 딱 정리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상이 망하든 말든 돈과 기술만 있으면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랑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후변화, 팬데믹 같은 거대한 위기는 다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산을 위협하는 개인적인 리스크일 뿐입니다. 그러니 목표가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침몰하는 배에서 자기 혼자 빠져나갈 비상 탈출구를 찾는 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통렬한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 모든 재앙이 사실은 바로 그들 자신이 돈 벌려고 만들어 온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것. 포퓰리즘을 키운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 윤리 따위는 무시한 채 폭주하는 기술 개발, 기후재앙을 앞당긴 끝없는 성장 논리, 이 모든 게 바로 그들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준 자본주의의 민낯이거든요. 결국 그들의 벙커는요. 네, 우리가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천억짜리 반성문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성은 없고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거대한 배신 아닐까요? 억만장자들의 이 비밀스러운 탈출 계획은 그냥 몇몇 계짜 부자들의 이상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독점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엿본 미래로부터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절망적인 신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에 대한 불신임 투표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침몰하는 배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조용히 자기들만의 구명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마지막 질문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과연 그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타고 있는 이 배의 운명에 대해 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